혈관을 망치는 건 수치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67세 내과 전문의 정창호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고지혈증 환자만 수천 명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치에만 집중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얼마냐, 중성지방이 얼마냐. 하지만 고지혈증은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삶의 방식입니다. 정확히는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 고지혈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지혈증을 나이 탓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면 약 없이도 혈관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보여주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박순옥 어르신은 작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78, 중성지방 310이라는 결과를 받고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약 복용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근육통, 피로감, 속 불편함을 호소하며 약을 끊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사를 살펴보니 아침엔 믹스커피와 도넛, 점심은 분식, 저녁은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 잦았습니다. 이 모든 식단이 바로 고지혈증을 키우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고지혈증은 약으로 시작하지만 식탁에서 끝난다는 점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후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은 귀리죽, 간식은 견과류, 점심은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저녁은 두부와 삶은 고구마로 구성했죠. 3개월 뒤 콜레스테롤은 198로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160 수준으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몸이 가볍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되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혈관 속에서 기름이 쌓이고 서서히 염증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콜레스테롤은 유전이야. 어차피 먹고 죽지. 하지만 확실한 건 음식 하나 바꾼다고 해서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3가지 식품군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가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동시에 이것만 잘 피하면 약 없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공장에서 만든 인공 지방입니다. 쇼트닝, 마가린, 부분경화유라는 이름으로 식품 라벨에 숨겨져 있습니다. 쿠키, 도넛, 아이스크림, 튀김류, 커피프림, 냉동식품 등 일상 속 수많은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랜스 지방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점입니다. 뇌졸중과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숨은 당분입니다. 나는 단 거 안 먹어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요거트, 과일 주스, 시리얼, 샐러드 드레싱 등 건강식처럼 포장된 음식들에 설탕이 다량 숨어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면 글루코스, 프럭토스, 말토스, 액상과당 등의 이름으로 당이 숨어 있죠. 이 당들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고 혈액 속을 떠돌며 혈관을 막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설탕 섭취를 25g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 한 잔이면 하루 섭취량을 넘기고도 남습니다. 세 번째는 포화지방, 즉 동물성 지방입니다. 삼겹살, 갈비, 치즈, 버터, 크림, 햄 등 고소하고 진한 맛이 나는 식재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포화지방을 하루 섭취 칼로리의 6%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예컨대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다면 포화지방은
13g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삼겹살 100g이면 이미 15g이 넘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 세 가지를 다른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올리브유, 견과류, 연어로 대체할 수 있고 숨은 당분은 무가당 요거트나 직접 썬 과일로, 포화 지방은 두부, 병아리콩, 고등어, 연어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입맛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극단적인 채식도 아니고 맛없는 식단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했던 잘못된 식재료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어제 오늘 하루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 식사부터라도 바꾼다면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환자들이 어떤 식사와 루틴으로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약이 아닌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식습관 하나 바꿨더니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회복 사례와 식단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많은 분들이 약부터 찾습니다. 당연합니다. 의사가 권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거나 부작용 때문에 몸이 더 힘들어졌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바꿔보셨습니까? 고지혈증은 음식이 만든 병입니다. 그렇기에 음식을 바꾸면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생활 습관 하나로 수치를 바꾼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김용한 어르신은 5년 넘게 스타틴을 복용해 왔지만 최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오르고 중성지방도 높아져 약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단 건 안 먹는다고 하셨지만 아침마다 드시는 플레인 요거트, 점심 후에 과일 주스,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시리얼바와 바나나 우유가 문제였습니다. 식품 라벨을 함께 확인해 보니 글루코스, 과당, 액상과당, 콘시럽 같은 성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는 모두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숨은 당분들입니다. 김 어르신의 식습관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직접 썬 바나나 한 조각, 블루베리 몇 알을 섞어 드셨고 주스 대신 생수에 레몬 슬라이스나 오일을 넣어 마셨습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시판 제품을 끊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직접 섞어 사용했고 시리얼바는 견과류와 삶은 고구마로 대체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대신 두부, 병아리콩, 고등어를 주로 드셨고 하루 한 잔의 믹스커피도 블랙커피로 바꿨습니다. 3개월 뒤 혈액 검사 결과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54에서 112로 중성지방은 230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초반엔 맛이 밍밍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음식 하나 바꾼 것뿐인데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박영태 어르신은 근육통과 무기력감 때문에 약을 중단한 상태였고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하루 2잔의 프림커피, 매일 저녁 삼겹살, 간식으로 크림빵이나 튀김만두를 드셨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반복적으로 혈관에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박 어르신의 식단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엔 귀리죽과 견과류, 점심엔 현미밥과 고등어구이, 저녁엔 두부조림과 나물 반찬, 간식은 바나나 반개 또는 삶은 계란, 음료는 따뜻한 보리차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몸무게가 2kg 줄었고 수치는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무거웠던 다리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사 변화가 약 이상의 효과를 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못된 음식을 끊고
혈관에 좋은 영양을 채우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아 혈관 염증을 낮추고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시킵니다. 두부, 병아리콩 등 식물성 단백질은 간 기능에도 부담이 적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단의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혈관을 막는 음식은 피하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 그것이 고지혈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식재료 교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과자와 크림빵은 호두, 아몬드, 삶은 고구마로, 프림커피는 블랙커피나 두유로, 삼겹살은 고등어나 연어로, 플레인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에 과일을 직접 넣어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드레싱도 시판 제품 대신 직접 만든 오일 레몬즙 조합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 3끼를 구성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수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습관은 이렇습니다. 첫째,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귀리, 해조류, 버섯, 사과, 브로콜리 같은 식품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둘째, 불포화지방산을 중심으로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멀리하고 견과류, 들기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숨은 당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음료는 물, 보리차, 우엉차로 대체하고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습관은 3개월 후 수치를 바꾸고 6개월 후 몸 상태를 바꾸며 1년 후 약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이를 직접 수없이 목격해 왔고 영상 보시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지혈증 약물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작용을 줄이며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은 정말 꼭 먹어야 할까? 고지혈증 약물의 역할과 한계.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약을 권유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처방합니다.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스타틴을 복용하면 평균적으로 LDL 수치가 20에서 30% 정도 낮아지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약 복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고지혈증은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액 수치는 약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수치를 만든 근본 원인인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시 수치는 오르고 약은 늘어나며 부작용은 쌓이게 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는 약을 복용 중인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수치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근육이 뻐근하고 기운이 없어요. 약을 먹는데 왜 더 힘들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만 믿고 식습관과 생활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타틴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근육통입니다.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에 자주 쥐가 나고 몸이 무겁고 축 처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간 수치 상승입니다. 피검사에서 AST, ALT 수치가 오르거나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는 피로감과 수면 장애입니다. 기력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분들이 약 복용 이후 늘어납니다. 이 부작용은 스타틴이 근육 대사와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그 반응이 더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무작정 약을 끊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수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먹더라도 식습관과 생활을 함께 바꾸고 안정되면 의사와 상의하여 천천히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74세 정경호 어르신은 10년 넘게 스타틴을 복용했지만 최근 들어 근육통과 무기력, 기억력 저하까지 느끼며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도 경계선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아침엔 식빵과 커피 믹스, 점심은 짜장면이나 국밥, 저녁은 고기 반찬 위주의 식사였습니다. 간식으로는 요거트와 과일 주스, 종종 과자와 크림빵도 드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약은 그대로 복용하되 식단과 생활 루틴을 다음과 같이 바꿨습니다. 아침엔 귀리죽과 삶은 달걀, 블루베리 몇 알, 점심엔 현미밥에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저녁엔 두부조림과 삶은 고구마, 나물 반찬, 간식은 삶은 달걀이나 무가당 요거트로 바꿨습니다. 커피는 블랙커피로 전환했고 매일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정 어르신의 LDL 수치는 178에서 124로 내려갔고 간 수치도 정상이 되었으며 근육통과 피로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약보다 식단이 더 중요하단 걸 이제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약물은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따라주지 않으면 약물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약물 복용 그룹과 약물 생활 습관 병행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후자 그룹의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폭이 훨씬 더 컸고 중성지방 수치는 평균 20% 이상 더 많이 낮아졌으며 스타틴 용량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약의 효과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간의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약 성분이 체내에 오래 남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가벼운 운동, 특히 식후 15분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약물 복용 시 생길 수 있는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먹는 것이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활이 바뀌면 약은 줄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끊지 마시고 수치가 안정되고 식습관이 자리 잡았을 때 의사와 상의하여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 없이도 혈관이 회복된 실제 사례들과 매일 실천 가능한 생활 루틴, 간단한 운동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약보다 습관으로 회복됩니다. 생활 루틴과 운동법. 고지혈증은 혈액 속 기름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 기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혈관 속 기름은 언젠가 다시 쌓이게 됩니다. 진짜 회복은 식사와 함께 매일의 생활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고지혈증은 특별한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한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의 일상 안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활을 바꾼 어르신의 회복 이야기. 76세 이영자 어르신은 고지혈증 진단 후 스타틴 약을 2년 넘게 복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수치도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고 본인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 식후 15분 산책, 매주 3회 계단 오르기와 의자, 스쿼트를 실천하셨고 물은 하루 7, 8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식단도 기존에 기름지고 단 음식을 줄이고 귀리죽, 고등어, 두부, 브로콜리, 아몬드 같은 식품으로 바꾸었습니다.
3개월 후 이 어르신은 약을 줄여도 될 만큼 몸이 달라졌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40% 가까이 줄었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본인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을 위한 하루 루틴.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복잡한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고지혈증 생활 루틴입니다. 아침 루틴 10분.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가벼운 목 어깨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촉진. 귀리죽이나 삶은 고구마로 가볍고 따뜻한 아침. 아몬드 5알, 블루베리 몇 알 섭취. 점심 루틴 5분. 식사 후 의자 스쿼트 10회, 계단 한층 오르기. 현미밥 생선구이 나물 조합 추천. 된장국에 두부, 미역을 넣으면 간 기능에도 도움. 저녁 루틴 15분. 식후 30분 이내 15에서 20분 가벼운 걷기. 샐러드나 두부, 병아리콩 등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식사. 레몬 슬라이스 넣은 따뜻한 물 한 컵. 잠들기 전 심호흡과 다리 마사지 5분.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한 환자들 중 3개월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분들이 전체의 80%를 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혈관에 미치는 실제 변화. 고지혈증은 단순히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이요법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운동이 채워줍니다. 가벼운 운동도 혈관에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왜 운동이 중요한가? 1. LDL 수치를 낮추고 HDL을 높임. 2. 중성지방을 연소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함. 3. 혈관 내벽을 탄력 있게 만들어 고혈압 예방에 도움. 4. 간의 대사 기능을 도와 약물 부작용 감소. 5. 근육량을 유지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하루 15에서 3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HDL 수치가 평균 10% 이상 상승하고 중성지방 수치는 2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까지 함께 좋아지는 효과. 고지혈증을 조절하면 몸뿐 아니라 정신도 달라집니다. 식단을 개선하고 운동을 실천한 분들의 공통된 변화 중 하나는 기분이 밝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당분과 지방을 줄이고 섬유질과 오메가3를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 기억력 저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후 걷기와 심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까지 함께 높여줍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실천 팁 요약.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기. 하루 7잔 이상의 물 섭취. 아침 5분 스트레칭, 저녁 15분 걷기. 식사는 귀리현 및 채소 생선 위주. 커피는 프림 없이, 간식은 견과류로. 의자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 꾸준히. 고기 대신 생선, 치즈 대신 두부 선택. 이러한 루틴은 단기간에 수치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과 심장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지혈증 환자에게 적합한 아침, 점심, 저녁 식단 구성과 간식 전략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건강하게 채우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하루 3끼 식사가 혈관을 되살립니다. 고지혈증 맞춤 식단 정리. 고지혈증 관리의 절반은 약이 아닌 식사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간식까지 포함해 고지혈증 환자에게 맞는 식단 구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하루의 혈관을 깨우는 시간. 고지혈증 환자에게 아침은 무겁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이 들어가면
밤새 쉬었던 간과 쓸개가 갑자기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침부터 올라갑니다.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귀리죽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화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아침 식단 예시. 귀리죽 한 그릇, 귀리 물소금 약간, 삶은 달걀 1개, 블루베리 몇 알 또는 바나나 반 개, 아몬드 5에서 6알, 따뜻한 보리차 1컵, 여기에 프림 없는 블랙커피 또는 레몬 슬라이스를 넣은 물을 마시면 혈당과 혈관 모두의 부담이 적습니다. 점심 식사 가장 중요한 한 끼.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영양이 필요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외식 메뉴는 고지혈증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백미밥, 라면, 짜장면, 돈가스, 찜닭 등은 숨은 당분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덩어리입니다. 혈관을 위한 점심은 현미, 생선, 나물이 기본입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과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염증을 낮춥니다. 나물은 간 기능을 도우며 염분도 낮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단 예시. 현미밥 한 공기, 고등어구이 또는 연어구이,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무생채 등 23가지 나물 반찬, 된장국, 두부, 미역 포함, 깍두기 또는 묵은지 한 조각, 식사 후에는 계단 한층 오르기 또는 의자 스쿼트 10회 정도의 가벼운 활동이 좋습니다. 식후 혈당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가볍고 소화 잘 되게. 저녁은 낮보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적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러운 식단이 좋습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간에 부담을 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저녁에는 두부, 콩, 채소 중심 식단이 이상적입니다. 칼로리를 낮추면서도 영양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녁 식단 예시. 두부조림 또는 콩조림, 삶은 고구마 반개 또는 귀리밥 소량, 샐러드 양상추, 토마토, 브로콜리 등, 직접 만든 드레싱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 약간, 보이차 또는 따뜻한 레몬물. 저녁 식후에는 산책 15에서 20분, 그리고 다리 마사지, 복식 호흡 5분 정도로 혈류를 도와주면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간식과 음료 숨은 적을 조심해야 할 시간. 고지혈증 환자에게 간식은 무조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식사 사이에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먹으면 폭식을 방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숨은 당분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시리얼바, 요거트, 과일 주스, 빵, 크래커 등은 건강식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단맛이 강하고 혈관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추천 간식 예시. 삶은 달걀 1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생과일 조금,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 소량, 고구마 작은 것 1개, 우엉차, 결명자차, 따뜻한 물. 절대 피해야 할 간식은 초콜릿바, 믹스커피, 크림빵, 프림커피, 과일 주스입니다. 라벨을 보면 대부분 액상과당, 콘시럽, 쇼트닝이 들어 있습니다. 식단 구성 팁 실천 가능한 기준 정리. 밥은 백미 대신 현미, 귀리로 교체. 반찬은 기름지지 않게 굽거나 찌는 방식 사용. 나물과 콩류, 생선을 중심으로 구성. 음료는 물, 차 위주로. 커피는 무설탕 블랙으로. 간식은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요거트로 제한. 드레싱은 시판용 대신 직접 만들기. 이 식단을 3개월 실천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체중도 2에서 3kg 감량되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의 식탁에서 단 3가지 트랜스지방, 당분, 포화지방만 줄이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어떻게 고지혈증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복용량을 줄이는 데까지 연결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식생활의 힘. 고지혈증 최종 정리와 희망 메시지.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하나? 지금부터는 뭐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겠구나.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단언합니다. 식생활을 바꾸면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을 끊은 게 아니라 줄였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물은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약은 수치를 낮추지만 그 수치를 만든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약은 늘어나고 부작용은 커질 뿐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약을 줄이거나 중단한 분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실천한 것은 절제된 식사, 가벼운 운동, 꾸준한 수분 섭취라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약을 줄인 사람들 실전 사례 세 가지. 사례. 70세 윤순자 어르신. 윤 어르신은 LDL 190, 중성지방 280으로 스타틴과 오메가3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약 복용 후 어지럼증과 피로가 심해졌고 무기력함도 계속되었습니다. 식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아침 귀리죽, 점심 현미생선, 저녁 두부 채소 샐러드. 하루 7잔 물 마시기와 저녁 산책 20분도 추가했습니다. 3개월 뒤 LDL은 124, 중성지방은 145로 떨어졌고 스타틴 용량은 절반으로 감량. 어르신 말씀대로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도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례. 74세 박정수 어르신. 박 어르신은 프림커피와 과자를 즐기시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아침을 과일 주스와 시리얼바로 해결하셨고 점심은 대부분 외식. 콜레스테롤은 220을 넘고 약도 2종 이상 복용 중이었습니다. 고지혈증 원인을 건강식으로 위장된 당분으로 파악하고 주스, 요거트, 시리얼바를 모두 끊고 아침 귀리죽과 물 마시기로 교체. 점심 외식을 줄이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나물, 브로콜리, 고등어 등 단순한 구성으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뒤 약 하나를 중단했고 체중도 4kg 감량,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사례. 68세 김대수 어르신. 김 어르신은 약 복용 후 심한 근육통과 간 수치 상승으로 약을 중단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단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식단과 운동으로 수치를 먼저 낮춰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매일 의자 스쿼트 20회, 심호흡, 산책 15분. 프림커피 끊고 블랙으로 바꾸셨고 저녁엔 꼭 따뜻한 물을 한 컵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은 건강 간식도 즐기셨습니다. 5개월 후 수치는 약을 끊고도 유지 가능하리만큼 안정됐고 간 수치도 회복되어 약 복용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고지혈증 극복의 핵심 5가지 원칙 요약. 1. 식단의 기본은 섬유질 불포화 지방 저당. 귀리, 현미, 두부, 생선, 채소 중심으로. 2. 숨은 당분과 트랜스지방 완전 해피. 요거트, 주스, 프림커피, 과자주의. 3. 물 하루 7, 8잔 마시기. 약물의 부작용 줄이고 대사 기능 향상. 4. 가벼운 운동 매일 실천. 의자 스쿼트, 걷기, 계단 오르기. 5.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며 조절. 수치 안정되면 천천히 감량 가능.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수치를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 메시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지혈증은 무서운 병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식단과 생활만 바꾸면 수치는 바뀌고 약은 줄고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귀리죽 한 그릇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15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혈관은 변하고 삶은 가벼워지고 가족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혈관 건강, 오늘 한 끼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